안녕하세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건강정보와 살림팁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살림건강입니다. 요즘 외출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쩍 늘어난 뱃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팔다리는 가는 편인데 유독 아랫배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일명 올챙이배라는 것을 새롭게 갖게 된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하면서 결과지를 보니 내장지방이 많다고 나오거나 인바디 측정 결과 내장지방 레벨이 유독 높게 나오는 분들 또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은 늘어가는데 이 배에 있는 내장지방만 안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내장지방 및 뱃살을 빼는 방법과 내장지방에 관해 많이들 갖고 계신 궁금증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챙이배의 원인인 이 내장지방 빼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사법과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순서 또한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식사법, 내장지방을 태우기 위한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유익한 정보들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장지방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내장지방 빼는 최강의 비결의 저자이자 순환기 내과 교수 이키타니 도시로는 식사법의 기본은 약간의 탄수화물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수화물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는 현대인의 비만이 대부분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비만인 사람은 탄수화물 제한만 해도 내장지방이 눈에 띄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 제한은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밥이나 빵, 면과 같이 우리의 주식이 되는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날씬해지는 걸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지만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먹은 양과 소비한 양이 같으면 비만이 생기지 않겠지만 섭취한 탄수화물이 남아돌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축적돼 비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어떤 것이고 뭐가 다른 걸까요? 내장지방 관련 유명 도서인 내장지방 빼는 최강의 비결에 따르면 지방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지방인데요. 피하지방은 문자 그대로 피하, 즉 피부 바로 밑에 쌓이는 지방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복부 주변에 쌓이는 지방으로 흔히 올챙이배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주는 바로 이 내장지방으로 인해 배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소성 지방입니다. 피하지방, 내장지방에 이어 제3의 지방이라 불리며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더 이상 쌓일 수 없을 만큼 축적된 이후 남은 지방이 본래는 쌓이기 힘든 심장과 간과 같은 장기, 그리고 장기 주변 근육과 같은 부위에 축적된 것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지방을 합쳐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만은 체지방이 과하게 쌓인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비만에는 피하지방형 비만과 내장지방형 비만이 있습니다. 피하지방형 비만은 일명 서양 배형 비만이라 불리는데 여성 같은 경우 이러한 피하지방형 비만이 많으며 배뿐만 아니라 엉덩이, 팔의 윗부분, 허벅지 등 전신에 지방이 쌓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내장지방형 비만은 주로 남성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복부 안에 지방이 쌓여 배가 볼록 나온 타입으로 일명 사과형 비만이라 불립니다. 또 내장지방은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 쉽게 쌓인다는 현상이 있으며 여성 또한 과식과 운동 부족으로 내장지방이 늘어나면 배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폐경 후에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이냐 또 피하지방이냐에 따라 지방이 빠지는 게 다르다고들 하죠. 이 내장지방 쉽게 뺄 수 있긴 한 걸까요? 내과의사이자 도쿄대 의과대학 교수인 이키타니 도시로에 따르면 내장지방은 쉽게 쌓이지만 다행히도 조금만 노력해도 피하지방에 비해 금방 줄어드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내장지방은 과식, 운동 부족에 의해 급속하게 축적되지만 반면에 식사 개선이나 운동 등 에너지 소모를 통해 확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면 감량을 시작한 후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피하지방은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내장지방은 상대적으로 15일간의 감소폭이 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반응성이 좋아 피하지방에 비해 내장지방의 감소폭이 일반적으로 더 큰 편이지만 사람마다 그리고 성별 및 호르몬 감소성 차이에 따라 빠지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 빼는 법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부터 먹기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먹는 순서인데요. 식사할 때 탄수화물부터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당의 급상승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당의 급상승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 자칫 동맥경화 또한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그럼 혈당을 급상승시키지 않고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믿음직한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그렇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식사 시 우리의 전략은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미역과 같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먼저 먹음으로써 나중에 먹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하여 식후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러한 식이섬유의 작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해초류 등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식전에 샐러드나 야채 수프 등을 먼저 드시는 게 혈당 상승 예방에 좋습니다. 내장지방 및 뱃살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술자리 시 안주량 줄이기입니다.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내장지방 빼는 최강의 비결의 저자에 따르면 술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먹는 안주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특히 맥주를 마시면 닭다리 튀김이나 감자튀김 등 기름진 음식이 생각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치맥이라는 조합이 당연하게 자리 잡았듯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안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 없는 안주 섭취는 우리 몸의 내장지방을 더욱 늘려주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배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술을 마시면 이 술배가 생긴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국내 건강도서 내장지방의 저자이자 내장비만 권위자인 이왕림 박사에 따르면 술배라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흔히 알코올을 비어있는 열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알코올이 영양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알코올의 칼로리는 1g당 약 7.9칼로리로 탄수화물의 1g당 4칼로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 섭취되는 열량 가운데 가장 먼저 소모되려는 경향이 있어 술과 함께 다른 안주를 먹을 때 알코올이 분해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이는 대신 나머지 영양소는 고스란히 우리 몸속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분의 알코올 또한 지방으로 전환되어 내장지방으로 축적돼 이른바 술배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맥주의 주 원료로 보리가 쓰이기에 보리차 또한 우리 몸에 살이 찌게 하지는 않은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리차는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를 포함한 여러 영양분들이 풍부하면서 100ml당 1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영양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차는 식욕을 억제하면서 몸속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까지 돕기에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료입니다. 내장지방 제거하는 법 네 번째는 복근 운동입니다. 내장지방을 없애기 위해 식사법과 함께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운동인데요. 도쿄대학교 순환기내과 교수 이키타니 도시로에 따르면 툭 튀어나온 배를 집어넣기 위해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쉽게도 일반적인 복근 운동으로는 내장지방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근 운동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뜻하는데요. 이 운동은 복근 대신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빼는 데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윗몸 일으키기 대신 효과적인 운동엔 어떤 게 있을까요? 복부 운동과 관련하여 대표격으로 꼽을 수 있는 운동은 바로 플랭크인데요. 플랭크는 널빤지라는 뜻으로 운동 자세에서 알 수 있듯 몸을 평평하게 만들어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플랭크는 복부 지방을 태우는 것은 물론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준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플랭크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랭크 운동을 실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양 팔꿈치를 바닥에 대주시고 발 뒤꿈치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로 복부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복부 쪽에 힘을 유지해주며 30초간 버텨줍니다. 30초가 되기 전에 자세가 무너지는 분들은 목표 시간을 10초부터 시작하여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조금씩 유지 시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플랭크는 정형외과에서 허리디스크 재활치료 운동으로도 자주 소개할 만큼 코어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팔꿈치를 바닥에 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운동 효과를 낼 수 있고 복부 지방연소와 코어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기립근과 어깨와 둔근 등 여러 근육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허리 통증 감소, 자세 교정, 그리고 유연성 증가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 빼는 방법 다섯 번째는 12시간 공복 유지하기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과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서 지방대사가 합성 모드에서 분해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헬스조선과의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보통 단식 후 12시간이 지나야 지방대사가 시작되기에 내장지방을 태우기 위해선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단,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은 지방대사가 이루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조금 더 길게 단식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하였습니다. 내장지방 없애는 방법 여섯 번째는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내장지방을 빼는 데 있어 유산소 운동은 항상 언급되는 운동법인데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와 등산,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이 있죠. 하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등산을 하러 가거나 자전거를 타러 가는 등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장지방을 빼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 중 하나로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를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근육에는 백근과 접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백근은 순간적인 동작을 위한 근육이고 접근은 지구력을 위한 근육, 즉 유산소 운동에 필요한 근육입니다. 여기서 걷기에는 접근이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합니다. 또한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질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복부 지방을 줄이고 싶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염려되는 분들께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무리 없이 길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는 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걷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자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걷기 시작해서 지방이 에너지로 쓰일 때까지 약 15분 정도가 걸리기에 걸어서 최소 15분, 가능하면 3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은 걸어서 다니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의 거리면 차로 5분에서 10분 내외로 도착하실 텐데요. 에너지도 아끼고 나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좋은 습관의 일환으로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녀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장지방 빼는 법 마지막 7번째는 스트레스 멀리하기입니다. 우리가 내장지방 및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법과 운동은 열심히 따라 실천하지만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지방 조직에 있는 코르티솔 수용체와 결합하여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비만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코스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의해 축적된 지방은 내장이 있는 복부에 많이 쌓여 복부 비만을 유발한다는 데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는 버밍엄 대학 캐롤 교수팀이 건강한 사람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우리 몸을 위해서는 식사법과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또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일명 올챙이비라고 불리는 뱃살의 원인인 이 내장지방 빼는 방법으로 식사법과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총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같은 무서운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장지방, 이러한 내장지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식사 시엔 샐러드를, 일하다 시간이 나실 땐 플랭크를,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것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